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살짝 초보 입문 과정 스텝 1입니다. 이상하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왕초보 입문 과정을 쭉 듣고 오셨을 거예요. 왕초보 입문 과정에서 제가 10개 강의를 올려두었는데 갑자기 왜 아직 초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왕초보는 벗어나셨다. 자, 왕초보 앞에 10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기본 한자부터 공부를 했고 만세력 어플 보는 거, 60갑자에 대해서, 그 다음 상생상극에 대해서, 그리고 궁에 대해서,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왕초보는 탈출하셨다. 그렇다고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초보기는 하나 여러분들은 살짝 초보다, 여전히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초보 과정을 스텝 0이라고 했고요. 살짝 초보 과정을 이제 드디어 스텝 1이라고 보고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냥 왕초보 해가지고 뭐 10개 하고 11강 찍고 하면 되지 왜 여기서 끊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살짝 이렇게 우리가 마디를 둬야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함에 있어서 마음가짐도 다시 재정비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스텝 0을 열심히 하신 분들 이제 스텝 1 진짜 스텝 1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스텝 1에서 우리가 지장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 강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블로그 링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학습지가 있거든요. PDF 파일 학습지 다운받으시고 자 쓰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명리라는 게 개념이 너무 방대해요. 자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구조화해야 우리가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쓰면서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지 제가 링크해 드리는 첫 번째 1강 살짝 초보 입문과정 1강 학습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장강 정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장간이 뭡니까? 자, 우리가 그냥 지지할 때 지자다, 그죠? 그래서 천간할 때 간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장자는 감출장이다.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지장간이라는 건 지지 안에 숨어있는, 감추어진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이렇게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억나십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해서 천간의 10글자 갑은 그냥 갑이다. 병화는 그냥 병하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지의 임목은 병화와 유사하기는 하나 같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지임목에는 어떤 천간 글자들이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는 것이 지지에 숨겨진 천간이라고 해서 지장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표가 지장간 표예요. 방금 말씀드린 임목 안에는 하늘의 기운 중에 무토의 기운과 병화의 기운과 간목의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지장간에는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자가 이제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요. 자, 그래서 이 진한 기운이 남아있는 게 여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자, 그 다음 중기가 있고
정기가 있습니다. 발을 정자죠. 아니면 본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그 지지의 지장간의 정기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자, 우리 임목은 갑이라고 했죠. 묘는 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진토는 무토와 같다고 얘기를 했고, 사화는 병화, 오화는 정화, 미토는 기토, 신금은 경금, 유금은 천간 신금, 그 다음 술토는 무토, 해수는 임수, 자수는 개수, 축토는 기토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기는 그냥 바로 외우셨죠. 정기는 우리 왕초보 단계에서 다 봤던 것이 정기입니다. 자, 이 아이의 가장 뚜렷한 기운이 정기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기에다가 쓰세요. 자기 기운 이렇게 씁니다. 자, 정기는 자기 기운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까 제가 남을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달의 남은 기운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선 달이라고 했지만 지난 시간, 시간적 개념이죠. 지난 달, 지난 시간에 남은 기운을 우리는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인월에서 묘월이 됐어요. 그러면 갑에서 이 갑이 묘월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묘월에서 한 10일 정도는 갑의 역할을 더 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묘에도 갑이 들어있다. 그 다음 묘월 다음에 진월이 옵니다. 그러면 자, 묘월이 을의 정기가 을이었죠? 을의 기운이 이렇게 넘어가서 을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지난달에 남은 기운이 넘어온 것이 여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남은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토, 병화, 정화, 기토, 이상하다. 여기 별. 자, 그 다음 경금, 신금, 그리고 무토, 임수, 개수, 기토, 아, 여기도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기에서 넘겨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데, 다 똑같이 가는데, 지금 보니까 미월에서와 축월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기토로 마무리된 것이 무토로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토와 무토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스텝 0에서 정리를 했었죠. 자, 또 별 해서 적어봅시다. 별. 무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계승이죠. 계승한다. 기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음양의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봄과 여름과 다시 말해서 목과 화를 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대음양을 구분할 때 자, 목화를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수를 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에서 음으로 갈 때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한 기토가 옵니다.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축토에서 인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음이 끝이 나고 다시 양이 시작되는 전환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펜 드시고 뭐 이제 형광펜 이런 거 드시고 여기 기토와 여기 기토에 좀 표시를 하시고 이 기토 두 개의 의미는 음양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토와 축토를 기토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기토로 줬는데 무토로 받고 있죠. 기토로 줬는데 무토로 받고 있다.
자, 우리가 음량이 바뀌었어도 앞에 양이나 그 음에 대해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게다가 이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은 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무토, 기토로 줬다. 이것의 의미는 음량이 바뀌면서 줬다. 무토로 그것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기가 그 다음 달의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인신사해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이 인, 사, 신, 해는 각 계절의 시작이어서 생지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이 양의 기운이 솟구치는 그런 생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계절의 시작. 여러분들 보세요. 각 계절의 시작은 계절이 바뀌었지만 시작하기 때문에 자, 앞에 계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무토입니다. 자, 여기가 전부 다 무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기는 당연히 그 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들이죠. 갑, 병, 경, 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생지의 중기들을 한번 볼게요. 자, 임목이 시작됐어요. 임목이 이제 이 꽁꽁언 축토에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봄은 와, 나 잘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생지예요. 이 생지는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면 다음 계절을 품고 있습니다. 아, 나 목생아 할 거야. 자, 그래서 다음 계절은 화죠. 나는 목이지만 다음 계절을 품고 있다. 자, 그래서 생지, 지금 여기 보시면 중기가 병화가 들어있어요. 다음 계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화도 한번 볼까요? 사화도 다음 계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계절을 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신금은 다음 계절인 수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임수죠. 자, 그 다음 이 해수 생지는 다음 계절인 봄을 마음에 품고 출발하네요. 자, 그래서 인신사해의 중기들은 다음 계절을 마음에 품고 있네요. 자, 중기들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게 목생화죠. 지금 중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기. 자, 임목이란 목이 목생화를 꿈꾸고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금생수죠. 신금이라는 금이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수라는 수가 수생목, 간목, 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금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지지는 토가 빠지죠. 계절상에는 이렇게 중간에 토가 들어오죠. 자, 그런데 화생토 합니다. 자, 이 토가 생금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토가 화가 없는 토는 금을 잘 생하지 못해요. 토생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화가 있어야 이 금이 진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생금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화생토, 토생금인데 화생금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한다. 금한테는 화가 극받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화생금이라는 표현도 있구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생지의 지장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서 외웠던 자, 오, 묘, 유 이렇게 외웠었죠. 자, 이것은 봄의 절정, 여름의 절정, 가을의 절정, 겨울의 절정. 자, 이 애들은 진짜 이제
이 센 계절인 거죠. 계절에서 가장 이제 왕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오묘유를 왕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12운성 배우면 생지는 장생의 자리다. 왕지는 재앙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지에 좌오묘유가 있는데, 자, 좌오묘유의 여기들을 한번 볼게요. 묘를 먼저 봅시다. 갑에서 온 갑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운이 중기, 정기 다 을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에 뭐 딴 게 없죠. 얘는 진짜 봄이니까. 그 다음 오화를 보려고 하니까 오화는 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여기 색칠도 해놨다, 그죠? 자, 그럼 육은 먼저 보고 갈게요. 이 경금은 신금에서, 지지신금에서 넘어온 경금이네요. 자, 그리고 이 유금은 신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기, 정기 다. 자, 그래서 정기가 이제 신금인 거죠. 그 다음 자수는 앞계절에 임수가 이렇게 오고 개수가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오묘유는 딴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목, 갑, 을이 들어오고 그 다음 순수한 금, 경신이 들어오고 순수한 물, 임, 개가 들어오는데 오가 이상합니다. 오가 이상합니다. 자, 병화와 정화 사이에 기토가 있네요. 자, 기토는 어떤 토였죠? 기억나십니까? 쓰십시오. 전환 이렇게 쓰세요. 자, 병화가 막 이렇게 화가 찬 거랍니다. 여러분들 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는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확산되는 에너지. 자, 확산되는 에너지는 뭔가가 스탑 시키지 않으면 얘가 전환이 안 돼요. 뭔가 스탑 시키는 기운이 있어야 수증기 같은 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둬놓지 않으면 이게 뭐 다시 전환이 안 되죠. 그래서 병화가 끝도 없이 이렇게 막 화가 찬 거라는 것을 탁 꺾어주는 게 기토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이 솟구치는 것을 꺾기 위해서 오화에는 기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자수도 음으로 가다가 꺾어줘야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수도 여기 기토가 들어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게 지장간 이거를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신뢰하고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수에 기토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기토가 없어요. 자, 같은 경우는 응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더라고요. 응축이 되고 되면 터져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압력밥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꽉 차면 피식 하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환하는 토를 두지 않았다. 임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지의 지장간들을 한번 보자면 왕지는 그냥 그 각각의 기운들을 외우고 오화에는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기토가 들어가는 건 양이 무한히 확산되는 것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지의 지장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고지의 지장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텝 0 왕초보 과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 말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자, 생지 했고, 그 다음 왕지 했고, 자, 이제 고지 지장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지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 고가 창고라는 의미인데 진술, 충미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술은 양에서 그냥 양이죠. 기억납니까? 진토는 목이라는 양에서 목이라는 화로 가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을 화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의 의미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미토는 음량이 전환되는 구간이었다. 그죠? 양이 꺾이고 음으로 가는 이 구간에서 미토는 기토가 이제 정기였습니다. 자, 축토도 마찬가지로 음에서 꺾이고 양으로 가야 되므로 이 정기가 기토였죠. 하지만 이 술토는 금의 기운을 이렇게 수로 이렇게 계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스텝 0에서 지지 파트 10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진술은 무토로 보고 그 다음 충미는 기토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술, 충미 역시 여기는 앞 계절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미토도 앞 계절이 남아서 정, 기 이해하셨죠? 그 다음 술토도 앞 계절이 넘어와서 신, 그 다음 무인 거죠. 그 다음 축토도 개, 앞 계절이 넘어와서 여기가 개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우리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진술충미의 중기는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걸까를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말. 자, 뭐냐면 자, 목과 금은 반대에 있어요. 그 다음 수와 화가 반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살리려면 수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수를 살리려면 화가 마무리돼야 돼요. 다시 목을 살리려면 금이 마무리돼야 되고 금을 살리려면 목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요 목금의 관계와 수화의 관계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지지의 합을 공부할 때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진술충미의 중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진토입니다. 진토. 목의 기운을 가득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진에서 사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은 사로 가기 위해서는 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끝을 내줘야 됩니까? 자, 화로 가기 위해서는 수를 털고 가야 돼요.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진토, 진월에는 개수를 폭발합니다. 개수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막 이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개를 딱 다 쓰고 이제 개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화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미토를 한번 볼게요. 자, 미토는 신금이라는 금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다 마무리해야 되나요? 목을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미토는 목이 들어 있습니다. 목이 들어 있고 목을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술토를 한번 볼까요? 술토는 수로 가야 됩니다. 수로 가기 위해서는 화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화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가 중기에 들어있네요. 자, 축토를 볼까요? 축에서 이제 목으로 가야 됩니다. 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신금이 중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장간 어렵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전 달의 것을 받아온 거다. 그 다음 중기의 의미, 그 다음 정기가 뭔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인목은 무병갑
묘는 갑을, 지는 을개무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시기도 해요. 사실은 이것이 외워져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하지만 그 여기가 중기가 어떤 의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절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지장간 표를 보면서 계절이나 시간의 흘러가는 그 흐름의 원리를 따져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생지, 그 다음 왕지, 고지의 지장간을 따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자, 이 그림은 왕초보 과정에서 보셨죠? 자, 임묘진 해가지고 목이었습니다. 사오미 해서 화였고 신유술 해서 금이었죠. 그 다음 해자축 해서 수였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눌 수 있었죠. 이렇게 나눠서 목화를 대음량에서 양이라고 했었고 금수를 대음량에서 음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토와 미토는 음량이 확 전환되는, 자, 음에서 양으로 확 전환되는 이런 기토의 전환의 토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기라고 했죠. 자, 하지만 진토와 술토는, 자, 진은 양의 영역에서 그것을 계승해가는 목이 화를 목생화되는, 그 다음 금생수되는 그 계승의 의미를 가진 토이기 때문에 진술은 무토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이걸 기억을 일단 토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지장간 하니까 우리 생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에서 생지를 동그라미 치시오 하면 생지 동그라미 칠 수 있겠습니까? 자, 장생 시작되는 기운, 장생지는 인신사해였는데 봄의 시작 인, 여름의 시작 사, 가을의 시작 신, 겨울의 시작 해가, 이 애들이 생지였구나.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생지의 시작은 앞 계절에서 계절이 바뀌면서 그래도 그것을 계승하는 무토로 시작했습니다. 자, 인신사해의 여기는 남겨받은 기운은 그 앞 계절에서 계승된 무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가 무토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임목은 생지는 그 앞 계절을 마음에 두고 있었죠. 자, 인이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에는 화가 있었단 말이죠. 자, 화 중에 우리 양의 화, 병화를 마음에 두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사화라는 생지는 자, 그 다음 계절, 금의 계절을 마음에 품고 있죠. 우리 화생금 개념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을 마음에 두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이 신금은 다음 계절인 수를 마음에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임수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해수는 자, 다음 계절인 목을 마음에 두고 있죠. 자, 그래서 간목이 중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이 인신사의 중기들은 다음에 배울 합에서 지지합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금은 또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하면 그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했고요. 중기 했고요. 정기 혹은 본기라고 말한다고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내 정기 혹은 본기는 갑이었죠. 이거는 쉽죠? 자, 사화는 병화였습니다. 그 다음 신금은 경금이었죠. 그 다음 해수는 임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이다.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이다. 신금의 지지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이다. 지지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달달달 외우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왔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시다.
자, 그래서 생지 지장간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지장간 해볼까요? 왕지의 지장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왕지라고 적어볼게요. 왕지. 자, 제왕지라고 얘기를 했죠. 목의 재앙은, 그럼 제왕지, 여기서 왕지 동그라미 치시오 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오, 묘, 유 있었다, 그죠? 목의 왕지는 묘였고, 화의 왕지는 오였고, 금의 왕지는 유였고, 수의 왕지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라는 건 앞계절 지금 임목의 지장간 맨 끝에 정기가 갑이었죠? 그러면 묘는 갑을 받겠죠. 그래서 묘의 여기는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정기 그러니까 정기 자체가 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오화 놔둬놓고 유금 먼저 할게요. 유금은 신금, 지지신금의 정기가 경금이었죠. 그래서 경금을 이어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금이고 그 다음 이제 이 아이의 본기는 정기는 신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수는 해수에서 넘겨봤죠. 그래서 여기가 임수고 이 자수의 정기는 개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 자, 유는 했어요. 오가 조금 특이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오화는 당연히 사의 정기를 받아서 병화가 제일 먼저 나올 터이고, 그리고 오화의 정기인 정화가 있을 텐데, 양은 끝없이 확산하는 어떤 속성 때문에 이 병화와 정화 사이에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병화를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역할을 기토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화는 왕지지만 특이하게 기토가 들어있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생지 했고 왕지 했고 고지 하도록 해봅시다. 자, 고지 적어볼까요? 고지, 묘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학습지 이게 하나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에다가 다 정리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지가 뭡니까? 진, 술, 축, 미였다, 그죠?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축이랑 미의 정기는 기였다, 그죠? 기였다. 맨 끝이 정기다, 그죠? 본기가 기다. 얘네들이 기인 이유는 음양이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진과 술은 무토가 정기죠. 얘네들의 정기, 본기가 무토였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지의 여기. 자, 지는 묘에서 왔어요. 묘의 정기가 을이었죠? 그러면 을이 왔으니까 을 적으면 되겠네요. 진에는 을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토를 볼게요. 오에서 왔죠? 그러면 당연히 오의 정기는 정화겠죠? 그러면 정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술토는 유금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금의 기운, 신금의 기운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 축토 마찬가지입니다. 자에서 왔어요. 자에서 왔기 때문에 개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준술 충미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중기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중기에 이 진술충미 중기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공부가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번 더 적어보고 갈까요? 수랑 화는 반대죠. 수화는 반대다. 그 다음 금목은 반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가 살려면 수를 끝내야 되고 수가 살려면 화가 끝나야 되고 금이 살려면 목이 들어가고 목이 살 때는 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화와 금목의 관계를 잘 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진을 볼게요. 진 다음은 화다. 그러면 뭐를 끝내야 됩니까? 화니까 수를 끝내자. 그래서 진에서 개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 이제 끝내고 가자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을계무가 진토의 지장간이죠. 그래서 이 진토는 개수가 많습니다. 이 여름 가기 전에 개수 착 쓰고 가야 될 거잖아요. 개수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미토를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 진토는 개수가 많으니까 습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토. 그리고 얼마나 이 봄에 이 습토는 만물을 성장시키기 좋은 토양이겠어요. 그래서 옥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미토를 볼게요. 미토는 금으로 가야 됩니다. 금하고 반대 기운이 목이었죠? 그러면 목의 기운을 털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잔뜩 쓰고 가야 되겠네요. 정을기가 미토의 지장간입니다. 술토를 볼게요. 자, 술토는 해수로 가야 됩니다. 해수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술토에서 뭐를 다 끝내고 마무리해야 됩니까? 자, 이제 화를 끝내야 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 정, 무가 됩니다. 자, 축토를 볼게요. 축토는 이제 목으로 가야 됩니다. 목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목을 살리려면 누구를 끝을 내야 됩니까? 금을 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축에서 금을 잔뜩 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신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지장간의 원리에서 고지의 지장간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자, 토양을 보시면 개수가 있는 토양이 2개가 있고 진토, 축토다, 그죠? 그 다음 정화가 있는 토양이 2개가 있습니다. 미토, 술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진토와 축토를 습토라고 얘기를 하고 개수가 있으니까 미토와 술토를 건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화가 말려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지의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테지만 지장간을 이 표를 보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테고, 암기를 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의미 없이 입에서 그냥 되뇌이듯이 개신기, 뭐 임계, 무가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 내가 말하는 지지가 생진지, 왕진지, 고진지를 파악하시고, 생지는 그 앞 계절에서 넘겨받는 게 무토다라는 거, 그 다음 왕지에서는 그 오행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 고지는 그 다음 계절을 위해서 뭘 묻어놓고 뭘 마지막으로 발산하고 뭘 정리하고 가야 되는지를 보면서 지장간표를 암기하신다면 그 다음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공부 힘드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거의 한 4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한 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계속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장간 연습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되고 저는 일단 이왕 시작한 거니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를 많이 하셔서 아니면 공책에다가 지장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 생지 먼저 해봅시다. 인사신에 되어 있죠. 얘네들 생지였잖아요. 생지는 이전 계절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다 여기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무토가 다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인사신에는 중기에 그 다음 계절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 계절을 마음에 두고 뭔가 생하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 계절인 목생화를 마음에 두고 있네요. 얘는 화극금 아니랬죠? 화생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신금은 금생수 해서 다음 계절인 임수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해수는 목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간목을 마음에 두고 있다. 정기는 쉽잖아요.
이 인목은 간목이다 했고 제가 앞에서 인목을 병화라고 설명했는데 그거 정정해 주세요. 인목은 간목, 사화는 병화, 신금은 경금, 해수는 임수다. 자, 그러면 생지의 지장간, 인목지장간, 무병갑. 저만 말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손 쓰고 있고 따라서 입 움직이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사화는 무경병, 신금은 무임경, 해수는 무갑임. 암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 왕지를 한번 볼게요. 좌오묘유 이렇게 외웠는데 자, 묘목부터 한번 봅시다. 왕지의 여기는 자,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목입니다. 간목이 있고 그 다음 중기, 정기 다 을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갑을이다, 갑을. 자, 오화는 특이했었죠. 자, 병화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와서 지난달의 기운이 남을 엿자라고 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로 시작하고 그 다음 이것은 양은 확산을 꺾어줘야 돼서 기토가 있고 그 다음 정화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기는 정화였어요. 자, 유금을 볼까요? 유금은 자, 지난달 계절을 받아온 지난달 계절이 남아있는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 신금이 있습니다. 경신금, 다른 것은 없죠. 진짜 금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자수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지난달 기운 임수가 자수의 역이고요. 자, 자수는 개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가 개수다 했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진술충미 우리 고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지의 중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진토와 술토는 자, 진에서 목에서 화로, 금에서 수로 이렇게 계승하는 토니까 무토로 정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미토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자, 그래서 기토다, 전환의 토다. 그 다음 음에서 양으로 오는 자, 그래서 축토도 기토가 정기다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정기 정리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진토도 정기가, 그러니까 앞 계절이 정기가 넘어와서 을목이 있을 테고, 미토도 앞 계절의 정기가 여기로 남을 테고, 자, 술토도 앞 계절의 정기가 이렇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고, 남은 기운이고, 축토 역시 앞 계절의 정기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웠죠? 자, 이제 진술충미 중기가 엄청 중요했었죠? 기억납니까? 자, 진토는 사화로 가야 돼요. 화로 가야 됩니다. 화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수를 고지 창고에 넣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개수를 뿜어내서 이때 다 쓰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여기 나오고 자, 미토는 금으로 가니까 금 반대가 목이었죠. 자, 금이 이렇게 여물어 가려면 수렴하려면 이렇게 솟아나는 기운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을목이 됩니다. 목의 고. 자, 그 다음 술토를 볼게요. 자, 술토는 해수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해수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해수는 수입니다. 그러면 화는 더 이상 해수로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술에서 화를 정리해야 되겠네요. 정화가 오겠죠. 자, 그 다음 축토를 한번 볼까요? 축토는 봄으로 가야 됩니다. 봄은 목인데 목을 살리려면 금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의 그러니까 경신, 신이 이제 금이 뒤에 있는 거다, 그죠? 마지막 금이죠? 그래서 신금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장간을 정리를 해봤어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지장간이 왜 이렇게 흘러가며
이런 흐름 속에서 계절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장간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